어느 날 문득 옷장을 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옷들 언제 샀더라? 한때는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켤레, 두 켤레 늘어날 때마다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신지도 않는 신발들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새 물건을 사는 게 설렜습니다.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진열된 물건들을 보면서 언젠가 저걸 사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샀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걸 손에 넣었다는 느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순간.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물건을 보면 설렘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또 어디에 두지? 관리하기 번거롭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건가? 물건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군가 잘못되었다거나 시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용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 삶을 크게 바꿉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던 시절을 돌아보면 그건 단순히 필요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건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게 성공의 증거였고, 안정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무언가를 갖춰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었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려 했었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마련해야 했고, 가구를 채워야 했고, 아이가 생기면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물건은 그렇게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갖추는 건 책임감의 표현이었고, 가족을 위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물건을 사기 위해 일했고, 그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필요해서 샀던 것들이, 습관처럼 사게 된 것들이, 창고에, 다락에, 옷장 깊숙이 쌓여갔습니다.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더 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선택지가 많으면 더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물건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물건을 사는 데는 돈이 들지만 갖고 있는 데는 시간이 듭니다. 정리하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때로는 버리는 것조차 결정해야 합니다. 세네카가 말한 자유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관리하느라 우리의 삶이 무거워진다는 것. 물건이 삶을 편하게 하기보다 책임을 늘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물건이 우리를 소유합니다. 이사를 할 때 깨닫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옮기지? 정리를 하려 할 때 깨닫습니다. 이걸 다 언제 정리하지? 물건은 우리의 선택을 무겁게 만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이 비교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대부분 소유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누군가 더 넓은 집에 살면 내 집이 작아 보입니다. 물건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절대적인 만족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새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지만 곧 더 나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 새로운 모델, 더 비싼 브랜드, 더 세련된 디자인. 물건을 통한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물건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요? 물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어느 순간 새 물건을 사는 것보다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은 세월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만 함께 여행했던 기억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비싼 가구는 세월에 낡아가지만 그 앞에 앉아 나눴던 대화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물건은 사라집니다. 고장나고 유행이 지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경험은 우리 안에 이야기로 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요즘 뭐 샀어? 이거 어디서 샀어?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문이 바뀝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일 있었어? 어디 다녀왔어?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끝나지만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설명하는 말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자랑하지만
경험을 나눕니다. 경험이 남기는 건 소유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겪었는지가 우리를 만듭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풍경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우연히 들어간 작은 식당, 길을 헤매다 발견한 골목. 여행에서 산 기념품은 어딘가에 처박혀 있지만 그때의 공기, 그때의 감정은 생생합니다. 새로운 걸 배운 사람은 과정을 기억합니다. 처음 악기를 잡았을 때의 서툼, 조금씩 나아지는 손놀림, 마침내 곡 하나를 완성했을 때의 벅찬 마음. 그 악기는 언젠가 먼지만 쌓일 수 있지만 배움의 과정은 삶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은 사람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위로를 나눴던 대화, 때로는 다투고 화해했던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채웁니다. 심지어 실패조차 경험입니다. 시도했다가 잘 되지 않았던 일, 포기했던 계획, 후회했던 선택. 그것들도 우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물건은 성공의 결과만 보여주지만 경험은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조용히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내보내고 공간을 비운 사람들. 그들은 미니멀리스트라는 이름표를 달지 않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어요. 멀쩡한 물건들을 버린다는 게. 그런데 막상 정리하고 나니까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건을 관리하느라 쓰던 에너지가 다른 데 쓰이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물건 대신 경험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살 돈이면 가족이랑 여행을 다녀올 수 있더라고요. 가방은 유행이 지나면 부담스러운데 여행은 몇 년이 지나도 이야기가 돼요. 아이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가끔 그 얘기를 꺼내요. 이런 변화는 자랑스럽게 말해지지 않습니다. SNS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하지도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덜 피곤해 보입니다. 물건을 채우느라 바쁘지 않고 비교하느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소비를 멈춘 게 아닙니다. 소비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소유를 위해 돈을 썼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위해 돈을 씁니다. 예전에는 관리할 대상을 샀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삽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기 위해 샀습니다. 지금은 의미를 위해 삽니다. 물건은 우리를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우리 자신이 되지는 못합니다. 좋은 차를 타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경험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것들이 모여 우리가 됩니다. 물건은 소유의 대상이지만 경험은 삶 그 자체입니다. 물론 물건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새로운 물건으로 채워야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물건이 나를 증명해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필요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에 경험을 채우는 것.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보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삶을 느끼는 것. 그건 누군가 말해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은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 진짜 채워지는 건 물건이 아니라 순간들이라는 것. 이제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더 사고 싶은지를 묻는 대신 앞으로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지금 갖고 있는 물건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순간들일까요? 옷장을 열었을 때 이 옷 좋았는데 라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랑 그곳에 갔었지 라고 기억할까요? 사진첩을 넘기며 이거 비쌌는데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때 정말 행복했지 라고 말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조용히 발견해갑니다. 물건을 줄이고 경험을 모으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가르쳐준 걸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남는 건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 쌓이는 건 소유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산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낸 시간으로 기억됩니다.